물음부터 던지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떨리네요. 직설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떤 학원에서 역할, 집에서 역할 뭐 등등이 있겠지만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이의 학습 자세를 잡아주나요? 그리고 또 원리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개념만 암기하고서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원리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숙제는 아이가 직접 했나요? 부모님? 직접 한 거 맞나요? 의문을 계속 던져볼게요. 그리고 아이의 책에 동그라미 친 문제가 정말 아이가 맞은 문제인가요? 자, 그 다음에 재미를 느끼고 학습할 계획을 세울 만한 그런 여유 시간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 현재 아이가 공부하는 커리가 제대로 된 커리인가요? 그리고 어머니들 모임 속에서 서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아이들의 각각의 선행이나 정보가 정말 사실인가요? 자, 이런 의문을 던져보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좀 너무 무겁게 가는 거. 혼나시는 거 아닙니다. 네. 네, 편하게. 사실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쓴소리, 잔소리들이 거듭되면서 그게 막 커리가 형성되고 막 체계적이어지면서 더 맛깔나게 혼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고민들에 대한 거를 한번 여기 많이 쏟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위협하는가? 네. 자, 어머니들 되게 잘 들어주세요. 무엇이 우리 아이의 수학 실력을 위협하는가? 요거는 뭐 제가 브리핑은 하겠지만 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세. 자, 이거 제가 많이 엄청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세. 학습 자세. 수업 들을 때 이렇게 필기할 때는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등 기대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또는 엎드려서 문제를 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손의 위치 어떤 거죠? 손의 위치. 손의 위치는 위치가 시계 상황에 따른 손의 위치가 이제 계속 변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필기를 해야 할 상황에는 뭐 왼손으로 책을 받치고 글씨가 흔들리지 않게 펜을 빠르게 써 나간다든지,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때는 뭐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필기를 하면서 설명에 집중을 하고 뭐 이런 수업의 어떤 자세 이런 게 손의 위치에도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손을 내리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손 내리고. 어머니들 한 손 내리고 한 손으로만 요리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왼손으로 그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 한 손으로 나오는 이유 자체가 약간 귀찮거나 아이한테 이미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손의 위치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필기호흡.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필기호흡이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필기하는 친구들, 둘 다 동시에 못하겠어서 에라 모르겠다, 일단 필기만 적자, 나중에 다시 읽어봐야지라는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과의 필기 호흡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런 거 체크해야 됩니다. 그다음 글씨체. 이 글씨체는요, 이게 사실 어머니들도 굉장히 잡기 힘들어하는 부분인 거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가장 편한 그런 어머니 부모님들한테는 조금 더 자기 싫은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걸 좀 제대로 약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어떤 트레이너적인 그런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글씨체부터 잡아가지 않으면 저는 늦게는 고1 과정 시작할 때, 그때쯤부터 크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보통은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 좀 티가 안 날 뿐이다 정도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보통 사실은 2학년 정도부터, 중학교 2학년 과정 하면서부터가 이미 그 필기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대수 쪽에서도 그렇고. 혹시 덧대고 싶은 짧은 얘기?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실제로 뭐 시중 교재나 저희가 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들도 보면 네 문제, 그러니까 정말 적게 편성된 경우에는 두 문제까지는 들어있는 교재들이 많은데, 특히 수학 상황 과정을 공부를 시작한 친구들이 이 글씨에 대한 모양이나 이런 속도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으면 그 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물론 중간에
본인의 글씨체를 알아보지 못해서 풀이 과정이 오류가 생기는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빈번해서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일수록 이 자세에 관련된 음, 지금 현재의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하려고 하는 의지 음. 당연히 아이의 의지만으로 쉽지 않습니다. 학원과 어머님의 같은 공조가 필요하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할 얘기 많습니다, 오늘. 자, 선생님의 역할,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위협받을 수 있느냐? 위협 좀 무서운 말이지만, 도움을 받아야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아이들의 어떤 수학적인 문제 부분을 개념, 선생님들의 역할,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을 정말 다 암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 암기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단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게 당연히 먼저지만 그 개념을 정말 알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원리까지 설명해 주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게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 그거 어떻게 배웠어? 했더니 아, 이 공식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 어떤 원리인지 알아? 아니요, 원리는 안 알려주셨는데요. 물론 아이가 배웠지만 까먹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약간 문과 과목처럼 이건 이런 공식이 성립해. 알겠지? 네. 하는 이런 호흡들을 좀 하십니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마지막 부분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수학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알려주고 알아듣고 하는 것보다도 아이가 막 고민해서 그것들을 생각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 고민들은 학원에서 또 그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한테 제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재면서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끌어주고 있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그런 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 넘어갈까요? 네. 홈케어. 아, 자, 이거 어머니들 지금 들으신 분들, 네, 움찔하셔야 됩니다. 약간 뭔가 홈케어. 숙제 방식.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어요.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숙제를 해왔습니다. 학원 숙제 해왔어요. 뭐 채점 안 돼, 뭐 다 맞아. 또는 이미 집에서 다 맞아. 동그라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이거 너 이거 잘했다. 뭐 이거 근데 어떻게 풀었어? 그때 이제 잘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잘 설명 못하기도 하고 이런 말들을 붙여요. 아, 엄마랑 같이 풀었는데. 그럼 이제 제가 같이 풀었다고? 이건 마치 저 헬스장에서 뭐 50kg 들었어요. 어떻게? 엄마랑 같이요. 엄마가 몇 킬로를 들어준 거죠? 엄마가 다 하고 아이는 손만 드는 거 아닌가? 엄마와 같이. 그 다음에 인강을 보면서 같이 했습니다. 또는 숙제를 과외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머니들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이 학습의 목표가 힘든 내용을 그냥 아이가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한 거 끌어가기 위한 정도인 것이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수학 실력이 올라가길 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자신이 직접 해야죠. 직접 해야 합니다. 직접 하는 양이 많을수록 아이께 자기가 되는 건데, 자기게 많이 되는 건데, 정말 숙제를 자기 스스로 이제 많이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제 좀 문제가 좀 크다라고 보고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또 숙제 채점, 뭐 이거 숙제 채점은 진철 쌤도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에서 채점해 갖고 오는 경우들 좀 많잖아요. 먼저 이제 저희가 권하기에는 선생님에게 직접 채점을 받도록 이제 권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직접 관리가 좀 어느 정도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답안지를 보면서 이렇게 채점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적정 수준 이상의 뭐 3-1 심화 과정의 경우부터는 그냥 제 생각에 이제 답만 채점을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아이들이 이제 풀이 과정이 어떤지 그러면 중간에 우리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쉽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무래도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은 직접 채점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데 이게 참 어머님들의 개입이 이게 개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머님들 이제 차원에서는 관리잖아요. 아이가 좀 더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관리. 근데 이게 채점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좀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를 이제 종종 봐서
네, 아무래도 저희들하고 이제 계속 소통을 하시면서 채점 방식은 네, 저희가 권하는 방법대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채점할 때 뭐 가장 큰 뭐 문제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거 뭐가 있냐면 아이가 풀었습니다. 2.4. 틀렸어. 다시 해봐. 그래서 또 풀었는데 엄마 아무래도 2.4야. 틀렸어. 한 세네 번 틀리고 엄마 도저히 못 풀겠어. 답 뭐야? 5분의 5분의 12. 10이란다. 아이 막 울어요. 거기서 막.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그냥 어떤 한 에피소드 정도고요. 그거보다는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가 하나하나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올바르게 정말 알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보통 우리는 답이 맞았을 때 동그라미 많이 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 말고도 많은 학원에서 답이 맞으면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과제에 있어서 정말 아이가 제대로 알고 가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 부모님이 다 하긴 힘들죠. 이게 전문 영역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이제 학원에서의 어떤 터치가 좀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줌 접속 그래도 많이 해주시네요. 30명이 벌써 넘으셨는데 혹시 이게 전면 등교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없기 때문에 아, 접속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그동안은 아이도 집에서 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아, 네, 맞네요.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면 등교 이게 조심스럽게 오늘 코로나 4천 명? 근데 몇 명인 것보다도 다들 지금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력과 재미.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겁니다. 뭐냐면 선생님들이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저 근데 이제 수학이 재미있어요. 이런 얘기. 원래 정말 싫어하고 잘 안 풀리고 맨날 뒤로 미루던 건데 요즘 수학 문제 푸는 게 재밌다. 저도 저 운동으로 좀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어, 저도 뭐 운동하는 걸 그닥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가끔 뭐 PT를 연속으로 받거나 운동 같은 거를 등록해서 더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어느 날 쭉 펼쳐진 직선으로 쭉 펼쳐진 어떤 길을 보고 이런 생각이 살면서 잘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걷다가 뛰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체력이 올라오고 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약간 재미고 한번 도전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놓여지는 것도 같은데 이 수학이라는 게 왜 아이들이 좀 어려웠냐면 무언가 이해해야 되고 막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도구들도 막 잘 안 사용되고 잘 이렇게 잘 융합도 안 되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올바르게 제대로 쌓여가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쾌감이 수학은 가장 과목들 중에 가장 쾌감이 되게 크죠. 풀었을 때 성취감 같은 거 큰데 그런 정말 노력을 할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 시간과 그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바탕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노력하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매일매일 그 다음 날까지 해야 될 수많은 숙제들 때문에 사실 여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여유 시간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뒤에 쓴소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오류. 이거는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자, 학부모 모임 속의 잘못된 정보. 자, 여기서는요. 학부모 모임에서 다 잘못된 정보만 얘기한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정보들 되게 많이 나누시겠죠. 그런데 조금 잘못된 정보들을 교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머니들이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 나눠보면서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어떤 어머님이 수학화 특강을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고등 수학화. 그래서 자기 아는 어머님이 같이 하자고 했다고 수학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지금 아이 지금 선행 어디예요? 그랬더니 지금 2-2까지 끝냈다고. 제가 그 어머니와 이제 수학적인 어떤 그런 걸 제가 봤을 때 어머니 그거는 그냥 반에 인원 채우려고 어머님이 이용당하시는 것 같다. 그 어머니한테 어떤 더 이상 어떤 조언 같은 거 많이 듣지 마셔라. 라고도 얘기 드렸습니다. 뭐냐면 다 이러시다는 건 아니지만 올바르게 그냥 같이 하자 보고 봤을 때 세부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도움되는 건지 아니 어떻게 2-2 해서 수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되게 잘못된 이해거든요. 그냥 한번 들어보면 좋다? 아닙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겉으로 얘기하는 커리. 이게 이건 말하기 좀 무겁네요. 이게 대부분 감추고 있는 얘기 같아서 겉으로. 거기 아이 뭐 거기 뭐 애인 뭐 철수는 뭐 선행 어디까지 했어? 그러면은 아 우리 이제 2-1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괄호가 붙어야지. 학원 선행으로는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연산으로는 3-1 뭐 연산으로는 지금 고등거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미리 한번 쑥 보는 건 지금 3-1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어머니들이 얘기하는 그 쿼리가 실제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머니들이 학원 상담할 때도 되게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어떤 특정 사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학원에 상담하러 오셔요. 서로 좀 친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럼 아이들이 좀 선행 어디까지인가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이렇게 약간 고민이 많죠. 왜냐면 아마 이 사람한테 여기 한다고 하고 이 사람한테 여기 한다고 한 것도 달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한 2명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3명부터는 아무 말도 서로가 꺼낼 수 근데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우리 용어도 정확히 해야 되겠죠. 뭐 선행, 선선행, 뭐 연산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야 되겠지만 겉으로 얘기하는 컬이나 그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가끔 몇 개월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뒤통수 맞았다는 듯이 좀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 빼고 어느 학원 다닐 때 다 딴 거 딴 데 했었더라. 어쩐지 우리 아이만 그거 못 따라가더라.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수학 상 공부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어머님들도 뵌 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좀 그러니까 그 모임 안에서 친구들이 다 어디 공부한다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선행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어머님도 본인이 저도 우리 애 수학상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상 수업을 들었는데 네. 그 이제 어머님의 발언을 위해서 그 수업을 무리하게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뭐, 그러니까 우리도 뭐 취업 뭐 어디 했어, 네, 대기업 그런 갔어,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있습니다, 있어요. 자랑을 하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 자기 아이도 선행 이 정도 나가야 어느 모임이나 그럴 때 이게 그런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심리는 이해합니다. 네, 심리는. 근데 중요한 건 아이의 실력이니까요. 아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느냐. 뭐 선행이야. 저희는 미적 분류 정도까지 다 끝낸 학생도 있었어요. 그리고 3-1, 2-1조차도 제대로 못 풀어서 그 아이가 결국은 돌아서 다시 했거든요. 그 아이의 선행은 아빠랑 함께 인강을 틀고서 보면서 어때 이해되니? 네. 그럼 이거 이해되니? 네. 하면서 계속 갔더니 미적분까지 갔어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은. 그리고 그 어느 하나도 안 풀리고 3-1이 있는 기본적인 유형들도 조차 중학교 3학년 거에 잘 안 풀리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공부 방식이 잘못되고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이 모임 속에서 얘기들. 근데 이거는 제가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사례들이 있는. 다들 빨리 도망가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가는 거에 가깝게. 자, 커리.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느냐에 있어서 문제집 난이도가 스스로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인지, 그러니까 저는 물론 단계에 따라서 학습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과정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경시 공부 같은 건 분명히 선생님이 끌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볼래? 이렇게 해서 끌어주는 과정이 있고, 하지만 선행의 상당수 부분은 조금 알려주고 자기 스스로 많이 해결해 보면서 그런 것들을 자기 걸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난이도가 적절한 문제집인지, 이게 아니면 중학교 과정을 경시 문제처럼 선생님이 그냥 끌어주고 그냥 따라가고 하는 형태에서는 선행은 빠지죠. 근데 실력이 늘지 않아요. 또 몇 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제량, 적절한 어떤 숙제량을 아이가 이제 괜찮게 하고 있는지. 이 숙제량에서는 과정에 따라서 좀 쉬운 문제들은 조금 많이 아이들이 많이 해볼 수 있게끔 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사실 그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과제여야 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를 40문제를 해가야 돼요. 내일까지. 한 문제당 5분씩 공부하면 몇 분인가요? 200분? 그럼 3시간 20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러려면 다른 게 좀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절정판 쓴소리입니다. 어, 어머니들이 어떤 학습에 대한 걸 고민하실 때, 처음에는 목표가 뭐죠? 아이에 있어서는 실력을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그 실력을 높일 좋은 학원에 어떤 좋은 반의 배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 좋은 반의 배치를 받으려면 그 학원 가서 배우게 될 상당수 내용이나 입반 테스트에 잘 보기 위해서 상당수 그 학원에 이미 그 학원에서 배우게 될 커리들을 이미 다 공부하거나 이런 건 거죠. 뭐 대표적인 얘기할까요? 뭐 황땡학원에 가고 싶어요. 황땡학원에 가고 싶은데 거기 가서도 A급 수학 같은 걸 잘 풀어야 한다. 거기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중등 선행을 할 때 애초에 뭐 센이랑 A급으로 같이 병행한다. 아, 근데 이 A급 수학은 정말 중등을 다 배운 친구들한테 던져줘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스스로 해결 중에 상당수는 약간은 비논리적으로 약간 사고력처럼 약간 숫자 넣어서 푸는 아이들도 꽤 있기도 하고 그냥 선생님이 풀어주는 경우들도 많고 그 커리 안에 과제를 어머님이나 영상 같은 걸 보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요. 뭐 실력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위해 좋은 학원을 가고 싶다라는 설정을 했는데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앞에 비정상적인 커리들을 짜게 됩니다. 그럼 비정상적인 커리를 짜면서 아이에 되게 불균형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된 실력이 잡히지 않고 너무 많은 숙제를 막 하게 되고 아직 안 맞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가 실력이면 그 실력에 맞게끔 한 계단 한 계단 그 커리를 쌓아놓으면 당연히 아이들을 학습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을 건데 그 계단이 되게 안 맞는 부분에서 이 목적이 좀 전도됐다고 하죠. 목적을 잘못 맞춰지면서 목표가 실력이 아니라 학원이나 뭐 그런 과정 뭐 그런 걸 선택을 하면서부터 좀 불균형이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대치동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던졌던 의문을 던지면서 제가 이렇게 하던 얘기는 또 마무리 해볼게요. 자, 집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아이들의 학습 자세까지 잡아주고 있나요? 학원에서?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리까지 포함된, 자세히 포함된 수학적 역량이 충분히 풍부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나요? 아니, 다 대답인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도인데,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숙제는 아이가 직접 했나요? 저희 학원에 이제 다니는 친구들은 이 숙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초반에 많이 혼납니다. 어머니와 같이 하고 인강 보면서 하고 그런 부분들 다 걸러내서 자기가 직접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올바르게 좀 잡아주면 자신도 이제 알게 됩니다. 아이들도 알아요. 그게 가짜 공부라는 걸. 그러다가 그게 올바르게 잡히면서 이게 바른 길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집에 있는 동그라미 아이가 진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정말 동그라미 답만 맞은 건 아닌지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어떤 뭐 채점 방식과 관리 방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미를 느끼고 학습할 만한 어떤 여유 시간. 이거는 올바른 커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커리가 좀 이렇게 꼬여 있고 너무 초기에 심화 같은 걸 잘못해야 하면 본선행도 해야 되면 이상한 심화까지 해야 되면서 아이들한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유 시간이 있으려면 올바른 그런 커리를 잘 나열해서 가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따라가기에 적절한 어떤 컬인지 그리고 엄마들이 말하는 뭐 선행이 뭐 진짜 사실인지 저희는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 질문들에서 이런 걸 다 챙겨가면서